비트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50대 부부. 2013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당시 48세였던 김진수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깊이 파묻혀 한숨을 내쉬었다. 대기업 IT 부서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최근 몇 년간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하기만 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아내 박수연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다. 그녀 역시 47세로 중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나 결혼한 지 25년이 된 평범한 부부였다. 저녁 식사를 하며 진수는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후배 한 명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사고 있더라고. 암호화폐래. 컴퓨터로 만든 디지털 화폐인데 미래에 엄청난 가치가 생길 거라나 뭐라나. 수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게 뭐예요? 게임 아이템 같은 건가요? 아니, 실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종의 화폐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졌다는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후배가 진짜 진지하게 설명하더라고. 진수는 IT 전문가였지만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은 아직 주류 금융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험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결단의 순간,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진수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 중앙은행 없이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 그리고 제한된 공급량. 모든 것이 그의 IT 전문가로서의 직관을 자극했다. 2013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800달러였다. 하나로 약 90만 원. 진수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유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 어때요? 수연은 처음엔 황당해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사기 아니에요? 돈이 컴퓨터 속에만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진수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은 남편의 열정적인 설명과 논리적인 분석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한테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죠? 수연이 물었다. 저축한 돈이 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큰 꿈 같았기 때문이다.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이건 우리 노후 자금 전부가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 다 잃어도 우린 살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여보가 확신하는 거라면 믿을게요. 하지만 중간중간 함께 점검해요. 셋째, 절대 빚을 내서 추가 투자는 안 돼요. 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약속할게요. 첫 투자와 불안한 시작. 2013년 12월 부부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3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기로 했다. 첫 번째 투자는 5천만 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약 100만 원까지 올랐다. 진수는 약 50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보안을 위해 하드웨어 월렛을 주문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모든 과정이 낯설었다. 정말 이게 샀다는 거예요? 수연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다. 화면에는 숫자만 표시되어 있었다. 응, 이게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이야. 이 숫자가 우리 자산이 되는 거지. 하지만 투자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2014년 초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해 파산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0만 원대까지 폭락했다. 진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5천만 원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수연 역시 불안해했지만 남편을 다그치지 않으려 애썼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각오한 거잖아요. 수연이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인내의 시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트코인은 죽은 기술로 여겨졌다. 언론은 비트코인을 사기로 규정했고 주변 사람들은 진수 부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회사 후배는 물었다. 과장님, 그거 다 팔으셨죠? 저는 진작에 손절했는데. 진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가지고 있어. 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거든. 실제로 진수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깊이 관여하며 기술 발전을 추적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세그익 같은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었고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5년 비트코인은 다시 개당 30만 원 수준으로 회복했다. 진수는 남은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평균 구매가는 약 50만 원. 총 3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여보, 이제 그만 사요. 우리 합의했잖아요. 2억까지만.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수도 동의했다. 응,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이 시기 동안 부부는 일상생활을 유지했다. 진수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수연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했다. 변화의 바람. 2017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상승했다. 진수 부부가 보유한 300개의 비트코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5월 비트코인이 개당 300만 원을 넘어섰을 때 부부의 자산은 약 9억 원이 되었다. 원금의 4.5배였다. 여보,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고민에 빠졌다. 충분히 수익이 났다. 하지만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는 팔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비트코인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9월에 500만 원, 10월에 700만 원, 11월에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진수는 약속대로 100개를 매도했다. 10억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다. 남은 200개는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12월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개당 2,3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진수 부부가 보유한 200개의 가치는 46억 원. 이미 매도한 10억을 합치면 56억 원이었다.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지난 4년을 돌아봤다. 우리 해냈네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믿어줘서 가능했어요. 진수도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폭풍과 시련. 하지만 2018년은 가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2,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떨어졌다. 200개의 가치가 46억에서 8억으로 급감했다. 여보,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담담했다. 이미 10억을 현금화했잖아. 남은 건 보너스야. 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아. 실제로 진수는 2017년 말의 광기를 경계했다.
그래서 일부를 매도한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10억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진수의 판단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믿었다. 오히려 2018-2019년의 하락장을 기회로 봤다. 여보, 우리 현금 10억 중에서 3억을 더 투자하면 어떨까? 수연은 망설였다. 또요? 이미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번엔 다를 거야.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 페이스북도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결국 부부는 2019년 초 비트코인이 개당 400만 원일 때 3억을 추가 투자했다. 75개를 더 구매해 총 275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팬데믹과 대전환.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때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비트코인으로 몰려들었다.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조명받은 것이다. 2020년 10월 페이팔이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11월 비트코인은 2017년 고점을 돌파했다. 2021년 1월에는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진수는 51세가 되었고 수연은 50세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산을 계산했다. 마이너스 보유 비트코인 275겐 4천만 원 110억 원. 마이너스 현금 7억 원 10억에서 3억 재투자 후 생활비 사용. 마이너스 총 자산 약 117억 원. 여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100억 넘었어요. 진수도 믿기지 않았다. 8년 전 2억으로 시작한 투자가 100억이 넘는 자산이 된 것이다. 출구 전략. 2021년 4월 비트코인은 개당 7,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진수 부부의 자산은 200억을 넘어섰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었다.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 부부는 전문 재무 설계사를 만났다. 그는 조언했다. 더 이상의 수익률보다 자산 보존이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현금화하시고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진수도 동의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부부는 신중하게 2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평균 매도가는 약 6천만 원. 12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남은 75개는 장기 보유하기로 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생각한 것이다. 세금을 제외하고 부부는 약 100억 원의 순자산을 확보했다. 2억으로 시작해서 100억을 만든 것이다. 50배 수익이었다. 새로운 삶. 2022년 초 진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수연도 학교를 그만뒀다. 두 사람 모두 50대 초반, 정년까지 10년 가까이 남았지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 작은 은퇴식에서 진수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둡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관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에 바다가 보이는 집을 샀다. 30억짜리 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머지 자산은 신중하게 관리했다. 마이너스 30억 안전한 채권과 배당주. 마이너스 20억 부동산 수익형 상가 2개. 마이너스 10억 현금. 마이너스 나머지 여전히 보유 중인 비트코인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 변동. 연 배당과 임대 수익만으로도 연간 2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겼다.
부부가 사치스럽지 않게 살면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의미 있는 일들.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진수와 수연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다. 수연은 제주도에서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바다 책방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주말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순수하게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진수는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을 돕는 엔젤 투자자가 되었다. 특히 블록체인과 IT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졌다. 돈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나누는데 집중했다. 두 사람은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매년 1억 원씩을 아동교육과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 기부였다.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진수가 말했다. 이 행운을 나눠야 해. 가족과의 시간. 경제적 여유는 가족 관계도 변화시켰다.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 아들에게 부부는 투자 성공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해. 우리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딸은 환경공학을, 아들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부부는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동시에 자립심도 강조했다. 매달 한 번 가족여행을 갔다. 때로는 국내, 때로는 해외. 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의미 있는 여행을 추구했다. 유적지를 방문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했다. 진수의 부모님과 수연의 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드렸다. 그리고 1년에 여러 번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반성과 깨달음. 어느 가을 저녁 제주도 집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진수가 말했다. 우리가 정말 현명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둘 다겠죠. 당신은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운도 크게 작용했죠. 2013년에 투자했다는 것, 폭락장에서도 견뎠다는 것, 적절한 시기에 매도했다는 것.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겸손해야 해.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타이밍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을 책으로 쓸 것인지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운을 꿈꾸게 만들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투자는 각자의 상황과 판단이 중요해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수연의 말에 진수도 동의했다. 진정한 자유. 2025년 진수는 53세, 수연은 52세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지 3년이 지났다. 처음엔 매일이 휴가 같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제주도에서의 삶은 평온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수연은 도서관으로, 진수는 창업가들을 만나러 갔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돈은 여전히 많았다.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장에 접어들었고 보유한 75개의 가치도 올라갔다.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시세를 매일 확인하지 않았다. 여보, 행복해요? 수연이 물었다. 응, 진짜로. 진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여서야. 두 사람은 웃었다. 8년 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건강,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함께할 사람. 에필로그 그들에게 남은 것. 진수와 수연의 이야기는 극적이다. 2억으로 시작해 100억을 만든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공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자녀들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인생을 헤쳐나온 것.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욕심을 절제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2025년 가을 제주도의 작은 집 바다를 바라보며 진수가 말했다. 당신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죠.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석양을 바라봤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작가 노트. 이 이야기는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다룹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투자 성공이 아니라 부부가 보여준 신중함, 절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